나머지는 이론용이에요. 나머지 이론용. 왜 여기서 끊어버렸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큰일 났다. 왜 여기서 했을까? 요거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2교시부터 실기할 때 요게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화면. 자,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원가는 200원이니까 20원에 매입세 공제 받아놨겠죠? 200원에 만들었으니까. 예, 근데 시가는 500원이래요. 얘를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했대요. 핵심이 오죠.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이거를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간주공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당초 매입세 공제 받고 거래처한테 공짜로 줬으면 매출세액도 안 낼 거면서 매입세 공제 20원 미리 받았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거래처에 5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에 10%인 50원으로 토해내, 이 새끼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상단부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입력,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분자래. 위쪽에 있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갈 놈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일반 전표에 갈 놈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단부에 어떻게 하냐면 건별로 잡으셔야 돼. 건별. 그렇죠? 그리고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냐면 시가다라고 했으니까 200원이 아니라 500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 분계를 좀 많이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아래는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부에 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했으니까 장부에서 제품 날라가야 되겠죠? 얼마 날라가요? 회계훼손 200원으로 기록돼 있잖아. 200원. 맞죠? 200원으로 기록됐으니까 제품은 200원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서 거래처한테 줬으니까 뭐로 잡아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안 바꿨나 봐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 받아들여줘요. 여기가 되셨죠? 그죠? 여기까지는 아시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뭐까지 내야 돼요? 요 시가 500원에 10%인 50원도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0원에 10%니까 부가세 예수금 컴퓨터가 잡아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 50원 상대방한테 받아서 낸대요? 내 돈 가지고 낸대요? 그죠? 상대방한테 못 받는다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방한테 못 받으니까 여기에 현금 보통 예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50원도 내가 거래처한테 주면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내 돈을 낼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한테 내가 주면서 내 돈 낼 거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50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서 끄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서 끄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200원짜리 줬으니까 200원짜리 제품 없애면서 기업 업무 추진비. 그렇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출세 계정감 우리 부가세 예수금 잡는다면서요. 그렇죠? 요것도 내 돈을 낼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한테 못 받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내 입장에서 내 돈 낼 거기 때문에 오케이? 쓴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입력하실 때 기업 업무 추진비는 250원 잡으시는 얘기예요. 사례에서. 되세요? 이렇게 하면 빵점. 왜? 그렇죠. 타겟성내 제거해야 돼요. 대변의 재고자산. 제품이란 재고자, 기억나시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잡아도 매출 원가 인식했었잖아요. 그래서 타겟정 대체라는 걸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요게 출제가 은근 돼요. 근데 나왔다 하면 대부분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잘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로 말문제만. 이거 너무 중요한데, 제가. 자, 여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시험에 실기로 딱 한 번 내서 한 번. 알죠? 그리고 이론은 출제 좀 했고요. 이론 대비 겸사겸사.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면세사업의 전용 있죠? 거기서부터 방금까지 했던 폐업시 잔존재화 있잖아요. 이 간주공급은 혜택 주는 간주공급이에요? 제재하는 간주공급이에요?
제재, 제재. 시가로 토해내게 하잖아요. 제재하는 당초 약속 어긴 것에 대한 제재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로 6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혜택 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판매 목적,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과 나머지로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아예 목적이 달라요. 혜택 주는 관점에는 결론 말씀드리면 자 뭐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사업장별 과세죠. 그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각각 해야 되잖아. 원칙이 맞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사업장이 2개예요. 공장과 대리점. 그죠? 근데 공장에서는 물건을 대리점에 반출 보내기만 한대. 보내기만 맞죠? 그래서 공장에서요 1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1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대리점에 반출만 한 거예요. 반출하고 대리점에서 실제로 150원에 판매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런 거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장별 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장별 과세니까 공장 따로 신고 납부해야 되고 대리점 따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 공장에 매출세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간주공급을 미적용하겠다라는 건 간주공급은 실제로 그건 아니지만 그걸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간주공급을 미적용하겠다라는 건 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출이니까 공장에서 대리점에 실제로는 반출만 했죠. 반출만 했지만 공장에서 대리점에 간주공급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간주공급이? 그럼 간주공급을 안 보겠다라는 건 그냥 공장에서 대리점에 반출한 걸로 볼게 그냥 처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간주공급을 안 하면. 그죠? 그러면 공장에 매출세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매입세액은 100원에 10%인 10원 받겠죠. 그렇죠? 이러면 환급세액이 10원이에요. 얘는. 맞죠? 환급세액이 10원. 근데 대리점은 매출세액이 150원에 10%인 15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없죠. 지금 대리점 매입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반출만 받았지. 예. 없어요. 그러면 대리점의 납부세액은 15원.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배우셨지만, 우리 환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 말고. 조기환급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확정신고 때 바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을 거쳐, 한 달 정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언제라고 할까요? 극단적 과정에서 요게 8월달에 8월달? 8월달이면 올해 8월달이면 얘는 언제 돌려받냐면 내년 그렇죠? 내년도 2월달에 돌려봐. 2월에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매출세액이죠. 납부세액. 납부는 예정신고 때 납부하지 말고 확정신고 때 납부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딴 건 없어요. 맞죠? 그럼 얘는 8월달이라고 하면 얘는 10월 25일까지 내야 돼요. 당기 되죠? 올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15원이니까 그렇지 억이라고 해봐. 내 입장에서는 그냥 10월 25일 한 방에 그냥 5억 내는 게 낫지. 맞죠? 15억은 10월 25일 날 내는데 10억은 내년도 2월 달에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의 자금 압박이 돼요.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면 자금에 기간 자금에 압박이 생겨요. 그죠? 압박이 생기니까 그 기간 자금의 압박을 우리가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럼 이제 간주 공급을 적용할게요. 그럼 적용한다라는 건 공장에서 대리점에 반출했을 때 이걸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반출만 했지만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보냐면 우리 취득가액이죠. 요 공장의 취득가액이잖아요. 요곳에 처분했다라고 봐요. 이렇게 배급 100원. 세금 계산서 왜 발급하는지는 다 하고 설명할게요. TI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간주 공급을 적용하게 되면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거죠.
간주공급 적용하면. 그렇죠? 그럼 공장의 매출수액은 10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매입수액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10원을 받으면 환급받을 게 없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환급받는 것도 빵이지? 그럼 다만 대리점은 이 매출은 실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원. 그렇죠? 이제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건 상대방, 대리 입장에서 공장한테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니까 10원에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여러분이 아마 세금 계산서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증빙이 없어 안 빼줘.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라라는 거 대리점이. 됐죠? 그러면 매입세 부담을 했다?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1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100원에 매입한 것을 간주하니까. 그럼 세금 계산서도 받았겠죠? 그렇죠? 받으면 100원의 10%인 10원.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5원.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간주 공급을 적용하면 그냥 10월 25일에 그냥 5억 되고 끝인 거예요. 기간에 작은 부담이 없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잡으셔야 된다. 힘들죠? 힘들죠? 근데 저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힘들어. 자, 보시면 아니,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자고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거 말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간주 공급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떠한 목적이래요? 판매할 목적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건 간주 공급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딱 읽어보시면 그거예요. 판매 목적이 아니다. 동그라미 1번.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여러분 배우셨죠? 회계 1급 때.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있죠? 얘네들은 원래부터 두 가지 사업장이 있어서 그냥 몰아서 한 번에 내는 애들이잖아요. 몰아서 내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간주 공급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 주의하실 거. 물론 실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그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특징은 세금 계산서 아까 공장에서 대리점 발급한다라고 했죠. 그래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대리점은.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과세 매출이니까 우리가 과세예요. 건별이 아니라.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니까 얘는 과세가 되는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건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서 1번에 잡아야 돼. 1번에. 4번이 아니라. 알죠? 그래서 어저께 참아 못했던 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예외였을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다른 간주 공급은 안 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공장이 대리점에 얼마에 판 걸로 봤어요? 100원? 그럼 이 100원은 공장의 매입액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니까 이 간주 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시가로 입력하시면 큰일 나. 오히려. 그렇죠? 취득 원가입니다. 그렇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요거 하고 쉴게요. 나머지. 요거 잘래요. 이건 별표. 공급시기 보이시잖아요. 공급시기. 자, 이거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안 외워도 될까요? 다 외우셔야 돼요. 네, 무슨 표정이 짜증나게 하네. 계속. 틀 잡고요. 틀 잡고. 어떻게 틀을 잡아야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이거예요. 어떤 그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건 발생일이에요. 맞죠? 사건 발생일.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아까 했던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할 때 너한테 처분한 걸로 보겠다라고 했죠. 그럼 폐업 일날 간주 공급, 폐업일이잖아요, 폐업일.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아까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을 때 핵심 된다는 건 증여예요, 증여. 그죠? 그래서 증여하는 때
그 다음에 방금 했던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은 반출이라는 용어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반출하는데. 그죠? 그래서 반출. 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연쇄 사업의 전용은 해당 기계를 전세버스 정비하는 용도 썼을 때, 네, 그 다음에 요거 개별 소비세에는 비영업용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법문구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입니다. 걔는 아까 네, 바람 폈을 때, 바람 피는 차 썼을 때, 사용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자기 집에서 로봇 청소기 청소했을 때, 돌렸을 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 소비하는 때. 그렇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낚시를 판 게 예요. 폐업 시 잔존제합니다. 어떻게 장난치냐면, 폐업 신고일이라 장난쳐요. 자, 그럼 혹시 질문, 이 폐업 신고일도 은근히 잘 내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폐업 신고 언제까지 할까요?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적어놓을게. 폐업 신고는 은근히 나와요, 이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시험이 어떻게 장난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장난칠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감독관이야. 시험 출제하시는 분. 어떤 거 뺄까요? 그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요렇게 낚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25일 내가 어디서 들어봤거든. 그래서 이걸 정답을 해요. 큰일 나. 그렇죠?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이에요. 4월 1일날 폐업받은 4월 10일날 폐업받은 5월 25일까지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잖아. 폐업일로부터 25일은 다르지. 신고하는 게. 그렇죠? 조심. 자, 됐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자, 쉬셨다가, 아니다, 하나만 더. 미안해, 죄송한데, 요것만. 요거는 2분도 안 걸려. 2분도 안 걸려. 뭐냐면, 보세요. 요거는